네, 뽀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영욱이고요. 네, 저는 김정용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누르고 전승으로 조별리그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박수! 네. 한 골차 승리를 3번. 그렇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 자체를 상대에게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세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과고, 결과가 과정을 잠식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어떤 권위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네, 3전 전승하면서 이제 C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아직 D조 상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상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일요일 저녁 7시 15분에 네. 킥오프가 되는 8강전 진행이 됩니다. D조에서는 지금 이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요르단, 베트남,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박항서 감독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우리한테 져서 떨어지면 좀 죄송하잖아. 자, 조별리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우즈베키스탄. 이 경기에서는 이제 오늘 생일인 오세훈 선수가 혼자 2골을 넣어서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는 생일을 자축한 시합이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네. 이번 조별리그에서 좀 특징은 그 골키퍼 송범근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 3경기를 다 선발로 뛴 선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네, 없습니다. 지난 경기까지는 4명이 있었어요. 송범근, 이상민, 김진야, 맹성웅.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오늘 송범근을 뺀 3명이 모두 선발에서 빠졌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은 김학범 감독은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주전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중계 도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팀에서 지금 본선까지 갈 수 있는 선수가 정말 10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와일드카드로 들어오는 3명이 있고, 백승호, 이강인, 나이가 되면서 유럽 리그 일정 때문에 못 온 선수들, 그리고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 그리고 스쿼드 자체가 부상으로 빠진, 네, 스쿼드 자체가 올림픽 이대회보다 5명 적고, 네.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최소한 10명은 탈락한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체적인 팀 내에 긍정적인 경쟁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좀 유도를 하고, 그거를 팀워크로 좀 엮어내는 역할을 경험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사실 매 경기 우리가 압도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은 약간 우리 공격 전개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1차적으로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김한범 감독 원래 전술 컨셉 자체가 빨리 앞쪽에서 뺏고 앞쪽을 때려 넣는 거를 원래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기 운영이 통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 많이 나왔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빠른 속공을 책임져줘야 할 좌우 윙어들이 이렇게 아주 활발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서 속공이 좀 활성화가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와일드카드 합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격 쪽에 2선이 됐든 1선이 됐든 그렇게 받지 않은 선수 중에서 뽑는다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금 우리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많았던 시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는 3경기 내내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전 말미에 좀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오히려 출전 시간은 짧지만 이동준 선수가 짧은 시간에도 결정력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특장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한다면, 엄원상 선수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네. 정성훈 선수도 이제 오세훈 선수의 골로 바뀐 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방에서도 풀어주는 부분이나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어떤 조직적인 공격 전개 과정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공격 조합이 전반적으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이선은 말씀하신 대로인데, 저는 그나마 고무적인 거라면 최전방이 오세훈 선수가 조규성한테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오세훈이 2골 넣으면서 둘 다 가능성을 보여줬고, 여전히 유의미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규성과 오세훈 모두 동기부여를 끝까지 갖고 이번 때 끝까지 아주 좋은 경쟁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오세훈 선수가 좀 더 앞서 있었다고 봤거든요. 최초 평가전 때도 오세훈 선수가 더 기회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좀 두 선수가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굉장히 좀 비슷한 경쟁을 했는데, 스타일도 비슷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스타일이요? 비슷한 면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큰 선수들이니까. 두 선수가 저는 최종 월드컵 본선에 같이 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쟁은 굉장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비 쪽은 어떻습니까? 수비요? 수비는 풀백, 센터백 모두 역시나 확실한 어떤 주전이
한 명도 안 나왔다. 뭐 이런 점이 계속 공통점인 것 같아요. 무한 경쟁 체제입니다, 여전히. 네. 저는 뭐 이상민 선수가 수비의 핵이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자리들이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세 경기 내내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빌드업할 때 좋은 연결해주는 그런 오히려 교체로 두 경기 들어왔던 김진규 선수가 좀 더 번뜩이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쵸. 예. 그러다 중원에서 좀 토트넘 같아요. 중앙에서 어떤 패스로 풀어주는 그러니까 에릭센 잘할 때 에릭센을 빼놓고 보면 토트넘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선수를 보강을 할 것인가? 올림픽 본선까지 본다면 백승호 선수 같은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 그렇죠. 이강인도 있고 그분이 보강될 수 있죠. 네. 우리가 아는 백승호와 이강인의 강점이 최대한 발휘가 된다면 뭐 그 두 선수만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한 미드필더가 좀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이 조별리그를 치르는 동안 우리의 강점을 확인하고 또 약점도 체크하는 그런 경기들이 되는 건 분명 좋은 건데 뭐라고 보시나요? 강점이요? 네. 뭐 그냥 계속 이긴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경기 운영이나 감독의 선수 교체가 적중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 강점이고. 근데 오늘도 실전 과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경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제공권 다툼에 대한 우리의 좀 어떤 불안한 모습들, 세피스 수비할 때 상대 선수를 놓치는 장면들, 그리고 인필드 상황에서 크로스를 너무 쉽게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기가 겉돌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업감독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대회 최대 목표는 뭐 내용 안 중요합니다. 내용 안 중요하고 무조건 3위 안에 드는 거, 본선에 특히 싸는 것만이 이번 때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경기 내용이 좋으면 8강 이후에 이길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 뭐 그 얘기는 유의미한 얘기인데 네. 저는 이제 지난 3경기가 후련한 경기가 아니고 시원한 경기가 아니긴 했 예쁜 경기는 아니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이번 대회에서 제일 경쟁력이 높은 조였잖아요, 사실 우리 조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다 이겨서 약해 보이는 거지 우즈벡, 이란, 한국이 한 조에 속했다는 건 사실 사기 수준으로 어려운 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시아권에서는 진짜 죽음의 조였죠. 네, 완전 죽음의 조인데 일본 뭐 이런 나라들 막 지구 막 난리 나는데 한국이 전승으로 통과했다. 이거는 그 좀 약간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끈끈하고 한 골차 경기하는 게 현재 한국의 색깔이고 그 색깔대로 뭐 좋은 운영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요. 8강에서 D조 2위 팀 만나서 이기면 4강에서 호주하고 이제 B조 2위 팀 이 두 경기 승자랑 만납니다. 네. 두 팀 다 피지컬이 좋은 팀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세피스나 어떤 높이에 대한 대처는 좀 확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들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